알면 당신도 법테라! Always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항상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해라. 언제나 양심 있게 사는 남자 법테라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One lie makes many. 한 번의 거짓말이 많은 거짓말을 만든다. 법 앞에서 거짓말은 no, no, no. 거짓말을 콕콕 집어내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Some people care too much. I think it's called love. 상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항상 여러분을 걱정하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조 팀장 발음이 좋네요. 영문과 나왔습니다. 야, 명언들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디즈니 영화 피노키오 대사인데 상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게 사랑이다. 네. 이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아내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면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care too much. too much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too much 하지 말자. 맞아요. too much love kill you예요. 그거 너무 지나치면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죠? 거짓말이긴 한데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 팀장? 그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특히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오. 잘 못하긴 하지만 티가 나나 봐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굳이 이거를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리고 해봤자 손해볼 거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야, 진짜 법률 전문가는 다르네. 그게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거짓말에 굳이 선의, 악의가 있는지. 아니, 알면서도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음식 좀 먹을 때 좀 맛이 없지만 맛있게 먹어주고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의 거짓말이잖아. 하얀 거짓말 아주 작은 거네요. 가벼운 거짓말. 가벼운 거. 근데 옛날에 그 피노키오 보면은요.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네. 저는 그게 어릴 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순수했다고요? 네. 제 코가 좀 길잖아요. 어릴 때 몇 번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얘기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 아까 신변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은 일단은 나쁜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이 피싱 사기는 변호사, 특히 판사 안 가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검사를 사칭하잖아요. 네. 보이스피싱에서. 네. 그래서 한참 동안 통화하고 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진짜 한번 얘기했어. 했어요? 속았다고. 네, 한참 하다가 이제 네. 돈 보내라는 거기서 이제 딱 멈췄지만. 네. 맞아. 거기까진 가게 네, 뭔가 되더라고요. 협조는 해줘야 될 줄 알고. 네. 맞아요. 어쨌든 보이스피싱은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나와 있는데 2,497건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달 3월에 대비해서 무려 20%나 급증한 겁니다. 신기하네. 매번 이거 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늘어나네. 그리고 피해 또 역시 606억 원, 21% 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2,118건과 2,006명으로 작년보다 24% 그리고 16%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야, 이거 좀 막을 법이 아직도 통과된 게 없나 싶은데 네. 법사랑의 여러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29일에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네. 이 전기통신사업법 이 두 가지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먼저 정보통신망사업법은 사이버 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피해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도록 했는데요. 이 경찰청장 등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번만 사용됐다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번호 가지고는 다시는 못하니까.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또 하나의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네. 네, 이 법안에는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기, 성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해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예,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네. 이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해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와 이 범죄 피해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 단말 장치의 범위를 네. 현행, 분실, 그리고 도난된 장치뿐만 아니라 네. 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 단말 장치를 포함하는 걸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네, 네. 범죄 조직이 수사 회피, 사용 차단, 방해를 목적으로 통신 단말 장치의 IMEI를 위조 변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훼손, 위조, 변조된 IMEI 또한 사용 차단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이 전문 용어 나왔네요. IMEI. 예. 그게 이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내셔널 모바일 이퀴프먼트 아이덴티티 약자예요. 그래서 휴대전화 제조사가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전화기마다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IMEI 번호를 이용해서 분실도난 단말기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요. 25% 요금 할인 단말기 대상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영문과. 네, 참고로 이 고유 번호를 알고 싶으시면은 예. 단말기에서 예. 별샵 06샵 이렇게 누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몰랐네?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샵 뭐 해가지고 23인가 뭐 누르면은 내 번호가 안 뜨는 뭐 그런 거. 맞아요.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죠? 네. 맞아요. 아, 별표 별표 233이구나. 233, 예. 그 요거는 또 새로운 거네? 예, 별표 샵 06샵. 네.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이스피싱, 스미싱 막을 법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이 돼서 피해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와줄 그리고 피해를 줄여줄 법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법 주제 뭐죠? 네, 오늘 법태랑 법 네. 주제는요. 속임수는 대한민국 떠나가거라. 사회정법입니다. 정답, 김병조. 아,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기분 나쁘네. 지구를 떠나거라. 요거 자, 과연 속임수 사기 이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애쓰는 법 고수는 누구실까요? 요 분입니다. 사람한테 사기를 치면 경찰에 가야 되고 가상화폐 이런 거에 사기를 치는 경우는 금감위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한 곳에서 통합을 해서 모두들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저 사람 기분 나빠요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수도권에서만 발전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지방을 살리는 거점별로 좀 상생하는 방안을 좀 만들자. 부산 남구을은 내가 지킨다. 지역 초밀착 생활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부산의 진짜 사나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구수한 부산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시네요. 자연스럽게. 예, 역시 부산 사나이입니다. 남구 지역 구민에게 남구 머슴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 누가 지은 별명이에요? 누가 주신 별명이에요? 지은 별명이에요? 아니, 제가 했죠. 아니, 이제 머슴은 동네에 굳은 일부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그래서 이제 직통 전화번호 드리는데 네. 많이 연락도 오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주인이 똑똑하면 네. 머슴이 머슴 짓을 하는데 네. 주인이 가만히 있고 이러면 머슴이 주인 된다. 우리나라는 머슴이 주인 된 세상이다. 못하든 잘하든 공처만 받으면 당선되면 누가 일하러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직통 번호를 주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전화번호 그 핸드폰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볼 때 직통 전화번호를 네, 네. 드리면 많이 올 것 같아도 네. 하루에 한 100통 정도만 옵니다. 100통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에. 저도 많이 배우죠. 그런 민원을 들으면서 아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법안을 내고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분들의 요구가 많았죠.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사실로. 그리고 의원님께서 네.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실 어떤 거라고 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아니, 오륙도선 트램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부산 남구에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 중요한 일이죠.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옛날에 전차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대체할 것을 대중교통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선이 없는 전기로 가는 무화선 트램을 처음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도시가 이제 이 신청을 했는데 네. 저희가 실정 사업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오면 역세권이 되잖아요. 그럼 젊은 층들이 대거 유입돼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오륙도라는 관광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또 타면 네, 의미가 오륙도 있고. 옆에 영도 좋다. 예. 2024년도까지 아마 국토부하고 부산시에서 한다 했으니까 이제 같이 얼마 안 남았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예, 있고 저도 또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이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근데 뭐든지 다 계속 하고 돈이 문제죠, 뭐. 근데 정 팀장, 예. 오륙도가 왜 오륙도인 줄 알아요? 섬이 몰라요. 이게 물이 들어오면 물 물을 때는 5개로 하나 보이고 사라지고. 썰 물을 때는 6개로 보여서 오륙도예요. 근데 오륙도가 뭔지 압니까 또? 뭐예요 또? 동해하고 남해의 경계선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오륙도가. 네. 그래서 이제 오륙도에서 이쪽으로 보면 동해고 이쪽은 남해고 그걸 잘 모르죠. 이 트램 굉장히 트렌디한 거거든요. 그걸 또 하셨네요. 근데 이제 박재호 의원님한테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저 이거 눈에 확 가던데 횟집을 9년 동안 운영을 하셨대요. 네. 횟집을 운영하셨어요? 회 직접 뜨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 두 번째 떨어지고 나서 부산에 또 유명한 횟집이 있어요. 그 사장님 보고 제가 서울에 이 상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리학원에 갔죠 회를. 그래서 광어를 잡고 해 뜨는 칼도 해갖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걸 무슨 자격증을 따야 돼요? 이건 일식이에요, 한식이에요? 일식이죠. 일식으로 따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 따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안 놀라 했죠, 사실로.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다시 또 출마, 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죠, 횟집이. 그렇군요.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부산 그렇죠. 삼전 4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내셨는데 네.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선된 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주셨죠. 지역 감정해서 또 정치라는 그런 제가 이제 가게를 한 100번 이상 갔을 겁니다. 아 그래요? 한 가게를. 그 주민들 다 알아요. 네. 그 집 다른데 투표할 때 되면 어르신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때 이제 3번 떨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불쌍고 또 예전하고 이래서 기회를 주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이십니다 지금.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세상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네.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사실은 자꾸 하신 아내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당연하죠. 네. 저 집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뭐 좀 마음은 그렇는데 네. 집사람이 처음에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정치한다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래 첫눈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반하면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하셨구나. 그렇죠. 내가 반한 게 아니고 집사람.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글귀를 하나 써준 게 있어요. 그래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를 해라. 라는 그 이제 적어준 글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항상 겸손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지금 지갑에 있어요? 이거 딱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 쓴 글씨 그래요? 딱 돼 있거든요. 예. 항상 근데 갖고 있고. 근데 의원님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입니까? 내가 몰랐다. 우리 마태복음 집사람 교인인데 마가복음에 나는 마태 마가가 뭐 붙어 있으니까. 네, 예. 아우 정말 소중한 글귀다. 이게 지금 글씨도 직접 쓰신 거니까 네, 직접 얼마나 또 볼 때마다 생각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귀하다. 예.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초심 잃을 수 없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총 67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28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오, 통과율이 높네요. 사실 통과율 중요한데 네. 40%예요. 아유,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보람이 컸던 입법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사실로 이제 심의를 기울였던 건 지역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또 우리 또래 이제 네. 분들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놓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 모시니까 옛날하고 틀렸죠. 가정 형편상. 예, 면회를 가면 맨날 주무신다. 또 뭐 좀 상처가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또 이제 그쪽에서 나가라 하면 갈 데도 없잖아요. 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참 어려웠습니다. 중간 과정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 업체 입장에서는 껄끄럽죠. 우리를 못 믿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물론 일부 이제 요양병원이 그런 일이 이제 사건화도 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떳떳하면 해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입법 과정에서 제가 그 상임위도 아니지만 그 가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됐고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고 또 이런 게 사실로 생활 밀착형이다. 이게 좀 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좀 네, 옆에서 생활할 때 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어떤 법안들이네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맞습니다. 보고 만들었네. 예. 자, 보다 정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고 계신 박 의원님의 사회 정의법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박재호 의원님의 속임수는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사회정의법 첫 번째 법안은요. 예. 사기 좀 짝짝치소마. 부산 사투리 잘 못하네요. 네, 다중사기 범죄 피해 방지법입니다. 그 사기 좀 짝짝치소마. 좀 맞습니까? 저도 아닌 것 조금 안 같아요. 해. 이제 한 1년 살았으니까. 저는 그리고 마산 쪽에서 또 어릴 때 살아가지고 예. 제대로 한번 들려주시면 발음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죠. 사기 좀 짝짝치서 이제 그만할 때 되십니다. 예. 자, 이 다중사기 범죄, 금융사기 범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중사기 피해 방지법은 제가 이제 재정법으로서 이번에 국회 시작하면서 21대 처음으로 냈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다양하게. 사실로 우리 지역에 가면 1,0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이런 분이 사기 당하면 고소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억울해서 이런 법을 냈는데요. 저희 법제실하고도 한 몇 개월 동안 연구도 했고 경찰청, 금융위, 검사님들 이래갖고 이 법안을 이제 연구해서 낸 법이거든요. 오래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처럼 쫙 뿌려가지고 사기치는. 그것도 있고 P2P도 있고 요새는 온갖 컴퓨터가 발달했는데 이거를 잡아 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현행법상으로는 유사수신행위법이랑 형법으로 이제 금융사기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셔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대1로 이제 사람한테 사기를 치면 경찰에 가야 되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어디 가야 됩니까? 그것도 경찰서 경찰 가죠. 가서 하소연할 수가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이런 거에 사기를 치는 경우는 또 금감위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이걸 한 곳에 통합을 해서 사기를 친 거는 한 곳에서 모두들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중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컨트롤 타워를 일어나자. 그렇죠. 그래야지 쉽게 신고도 하고 피해 보상도 받고 이런 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전 팀장. 금융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요즘 보이스피싱도 아주 지능적이죠. 그러니까 전화 금융 사기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좀 해외에 또 서버를 많이 두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통신 금융 제도상 허점을 또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원격 제어하는 그 앱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치밀하게 범죄 시나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죄질이 안 좋은 게 이 어려운 분들의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너무 악성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귀하는 추경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면 맞아요.
아니, 얼마나 심쿵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여기서 구제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이슈에 대해서 네. 딱 또 파악해서 보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당했던 게 제가 쓰지도 않은 카드가 어디 전자제품을 샀다는 거예요. 네. 냉장고를. 맞아. 그러면 이거 어디 썼는지 거기 들어와 보라는 거지. 그러면 순간 누를 뻔하다가 저도 아차 싶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 변유한 씨가 이제 주인공인 보이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영화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목표 금액 180억. 어차피 이거는 남의 고통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즐겨!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완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동안에 못 따라갔죠, 기술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화이트 해커라고 있잖아요. 해커는 나쁘지만 그걸 막는 해커들이 또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새로운 형태의 사기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명시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나누어진 법을 이제 통합했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에서는 다중사기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네.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 예. 금융업을 한다고 간판을 내걸고 다중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네. 범죄 범위를 현행법보다 이제 확대를 시켜놔야 더 되는 넓히죠. 거고 예. 특히 현행법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예. P2P라든지 예. 또는 비트코인 투자를 사칭하는 이런 신변종 사기 행각을 전부 다 포함시켜버렸죠. 이걸 더 넓히셨어요, 범위를. 네. 전 팀장, 이 P2P 대출 이런 거는 이제 온라인 대출인 거죠. 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이라고 하죠. 네. 제도권 대출 문턱이 한층 네, 이제 네.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P2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네. 그 이유는요.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비롯한 그 대출 총량 관리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어렵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사기 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의 권한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금융회사의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법안에 담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행법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서 또 금감원에서 신고를 해야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의 경우에도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돼서 사기 계좌인 것 같은데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법입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위가 사기 행각을 발견했을 경우에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일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해놓으셨죠. 그렇죠. 경찰서나 그러네. 네. 또는 이런 이제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 계좌가 조치할 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네네네.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예. 사기 계좌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이 사용 정지를 할 수 있게끔 은행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신고만 하면 가계부 장관이 즉각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물론 잘못하면 이런 게 또 뭐 악용될 수 있지만 이거는 공적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당사자만 할 수 있었던 거를 3자도 관여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이 금융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 현행법에서는 이 네. 범죄 피해자들이 어쨌든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규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강화를 하셨는데 네. 이제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요. 원수도부로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우선 피해자들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보이스피싱 법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그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중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즉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기범에게 입금한 계좌는 사용 정지가 되고 네.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기 계좌임에도 이미 확인되면 피해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가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없는 소액 피해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피해자를 단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최고 5년에서 10년, 뭐, 그리고 범죄 수익 5억 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그다음에 손해액 3배 이상일 때는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소액으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변호사비가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아무쪼록 이 피해 당하시는 분들 다 서민들이시잖아요. 그죠? 그 소액이지만 전 재산일 가능성이 많고 해서 지금 의원님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의 사회정의법 두 번째 법안은요. 묻지마 고소고발 됐다 그만해라. 예, 형사소송법입니다. 정답. 장동건. 땡 전민기요. 이게 이제 대사잖아요, 대사. 예. 고마해라, 말못 아이가 뭐 이런데. 예, 예.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라는 어떤 오명을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법안 취지,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경찰서에만 이제 고소고발로 접수된 건수가 아마 40만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옆집하고 다투었다. 그래도 기분 나쁘면 그냥 무조건 고소고발이구나. 또 고발을 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저 사람 기분 나빠 이러면 고발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접수가 되면 경찰은 또 현행법상 그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수사 인력 낭비에다가 올바른 이제 그 범죄에 대한 대처도 힘들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죠. 나도 모르게 피고소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우리나라 고소고발 오남용 좀 심각하더라고요. 데이터 보니까.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 국내 수사기관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입니다. 90만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외 활동이 줄었는데도 90만 3,895건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고소고발이 난무해도 실제 기소 송치, 기소로 이어지는 건수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5분의 4는 필요 없는데 맞아요.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면. 그래서 이 묻지마 고소 고발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 인권 침해랑 그리고 또 수사 인력 낭비도 있지만 가장 또 많은 문제가 이 민사 사건을 형사화시키는 거. 당연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그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일단 고소부터 하자.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용의 주된 원인이라고 아마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있어요. 가령 옆집 사람하고 싸웠다 해서 이것을 기분 나쁘면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옆집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요. 현행법상 사법체계에서 고소고발이 되면 이게 상대방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거든요. 그래 민사사건도 전부 다 고소고발을 해서 형사사건을 만들어야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게끔 우리나라 법체계가 조금 그런 게 강조돼 있는 마당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신변을 알잖아요. 왜 돈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일단은 형사소송으로 걸어놓고 민사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돈을 갚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래도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되다 보니까 형사화되는 게 또 남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의원님. 근데 범죄 요건이 안 되면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여부를 의무적으로 또 통제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의 반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반려에 대한 1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도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이의를 만약에 안 돼서 또 한다 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검찰청도 있고 지방마다 경찰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보안 장치도 마련해놔서 1단계, 2단계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러네요.
일종의 뭐 각하랑 비슷한 건가? 각하인데 어쨌든 반려라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정 요건에 성립하지 않으면은 고소 고발 자체를 되돌려 보낸다, 반려한다라는 건데 가령 고소 고발 사건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려가 되는지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그런 경우인가요? 그렇게 가령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네. 또는 고소고발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 네네네. 또 피고소,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네. 의사가 표시가 없는 경우에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 사법선진국 보니까 이런 네. 거 막기 위해서 뭐 좀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재판 비용을 책임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민사적 합의를 위한 이런 무분별한 고소를 막기 위해서 재판 도중에 합의를 또 금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요.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고소고발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고소고발은 형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기본권인 만큼 존중돼야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기본권이 보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소로 피고발인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냥 고소고발 해버리면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처리가 될 텐데, 막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도 있죠.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의 사회정의를 바로잡을 세 번째 법안은요. 네. 지방균형 발전 단디해라 지방자치법입니다. 아, 단디해라. 이것도 단디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법인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네네네. 지금은 그건 잘 모르는데 예. 지금 이제 수도권에 너무 가밀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어서 예. 이걸 지역으로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 합시다. 예. 이걸 각자 나누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광역화를 시켜서 새로운 수도권을 자꾸만 만들어줘야 지역이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초강력권인 3개의 도시가 묶여서 이제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을 지난해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해가는 규정이 마련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4월 20일 날 전국에 처음으로 부울경에서 특별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울경 특별연합이 뭐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뭐 이런 부울경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또 중소도시라든지 인근 지역을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연계시켜가지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예. 3개의 도시를 합쳐서 더 큰 예. 도시로 만드는 이제 이런 작업이신데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롤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제 지금 부울경이 776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120여 개의 이제 행정 사무 이런 걸 특별자치도에 주면 이걸 더 원활하게 각자 나눠 있는 것을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2040년까지 부울경 인구를 그 정도 늘리고 그리고 소득을 현재는 275조에서 한 491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의 8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물류단지 지정권 등 70여 개의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시간대의 광역 생활권이 돼야 되니까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시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아니, 그렇게 해야 이제 지역 균형 그러니까. 발전도 되고 서울도 가밀화를 해서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예.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서울이 특별시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네.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울경 연합이 잘 굴러가도록 현행법 내용을 좀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요, 열심히 하는 특별자치제를 지정해서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요. 또 현재 부울경을 비롯하여 대구, 경북도 합하려고 하고, 또 이제 충청도도 이제 충남북에 합하려고 하고, 특별자치제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6개 권역이 있는데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냈은 겁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부울경을 항상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렇죠. 부울경, 대구, 경북 항상 붙여서 부르는 도시들이에요.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분권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분권 협약이 뭔지 그리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셨다는데 지원이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 뭐 파견이라든지 업무 협조 이런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령 이제 부울경 특별자치체의 구성이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장을 뽑을 거 아닙니까? 네. 장과 이제 부울경 시도지사가 어떻게 업무를 협약할 것인지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해야 하고 업무가 나눠지는 것에 따른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업무 협조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특별자치제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또 특별자치제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적 연관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네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의 법안들이 통과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 법안도 기대하시는 바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거는 현행처럼 수도권에서만 발전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지방을 살리는 거점별로 좀 상생하는 방안을 좀 만들자. 그래서 특별지자체가 성공이 되어야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울경이 먼저 출범하지만 이후에 다른 지역이 이제 특별자치제를 설치해도 지역 중심의 발전이 본격화될 것인데요. 여태까지는 중앙 권력이 어떻게 해라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끼리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정부에서 예산을 둬.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회 정의,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의원님의 바람, 의지가 담긴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의원님께 많은 분들이 지역 관리의 달인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또 주목하고 계신 의정 활동은 무엇인지 포부와 함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다중사기 피해 방지법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한 100억짜리 사기를 치면 몇 가정이 자살을 한다. 근데 연관성이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미국처럼 그런 금융 사기라든지 돈에 대한 사기는 더 엄해야지 나라가 옳게 가는데 싶어서 이 법은 반드시 제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금 상임위에 공청회를 거쳤으니까 그건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사람들이 좀 이 정치를 볼 때 혐오스럽지 않도록 실생활에 맞는 법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저 목표로 하고 뭐 국회의원 하면서 그래도 이런 일은 했다. 이제 후세대한테 내가 그래도 이런 법 만들어서 이 정도 왔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좋겠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부산 남구 을의 머슴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머슴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평온한 날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힘차게 의원님의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인이 똑똑해야 머슴이 일을 잘한다는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치인들 잘 못한다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도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분위기 괜찮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한테 욕하지만 말고 주민들이 자꾸만 부림을 보고 못하면 표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가만 안 오면 저가 주인 됩니다. 예. 자, 부산 하면은 롯데 자이언츠라는 이 야구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동원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줘야 그게 진짜 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박재우 의원님께서 많은 이들의 꿈이 돼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다 해명하기도 그렇고 이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SNS로 뭔가를 썼는데 오해를 받는다. 모든 사람 다 찾아가서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김현우 아나운서처럼 온 국민이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많이 생기죠. 아, 조팀장 좀 많은 사람. 저는 아직까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이 터무니없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속상했던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빅데이터 네. 전문가로 네. 하는데 사실 방송에서 이제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네. 그냥 그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어디서는 약간 이제 개그맨이냐고 묻기도 하고 나도 봤어. 은근히 웃기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안 해? 네, 그랬거든. 여기서는 웃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벼워지는데. 예. 저는 어쨌든 네. 개그맨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 개그맨으로 그치, 맞지. 개그맨 시험 봐주시는 맞지. 분들이 있다면 아. 저는 매우 그 앞에서 더 그러니까. 웃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항상 그게 어렵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네, 오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아무튼 오늘 얘기도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있었어? 이게 얼마만이요? 석 달 만인가? 아빠가 아유 우리 태랑이 보고 싶어서 그냥 죽는 줄 알았구먼. 네, 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태랑이 왜 아빠 쳐다도 안 보고 왜 그래요? 뭔 일 있는겨? 아빠 싫어. 왜? 아빠가 엄마랑 나 버렸잖아. 다른 아줌마 때문에. 그냥. 왜? 뭔 소리 하는겨? 태랑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아따 울지 말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봐라. 3년 전 이혼을 하고 면접 교섭에서 딸을 만난 태랑 아빠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은데 태랑이 아빠 언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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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빠 봐서 뭐하게. 아빠는 다른 여자 생겨서 너랑 나 버리고 이혼한 거라고. 근데 뭐가 아빠가 보고 싶어? 응? 아빠가 엄마랑 태랑이 버렸어?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생겨서? 그래, 그렇다니까. 아유, 그런데 너는 뭐가 좋다고 아빠가 보고 싶대? 아니야. 아빠는 태랑이 안 버렸어. 아빠 보고 싶어. 아유, 왜 울고 그래? 징징거리는 게 한두 번이지. 이거 꼭 지 아빠를 닮아서는 그냥 아주 그만 울어. 결국 태랑 아빠는 그동안 전 부인이 딸에게 아빠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엄마와 자신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빠를 닮았다며 혼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르르르. 무슨 일이야? 태랑 엄마, 나가 어제 타랑이한테 들었는데 왜 애한테 거짓말하고 그래? 나가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혼을 했단겨? 당신아 애를 버리고 혼자 행복하게 살아 내가 지금? 아니, 애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데? 하여간 지 아빠 닮아서 고자질하는 것도 똑같아. 이봐봐봐봐봐봐. 어우, 그리고 지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애한테 할 말이여? 그거야 아동학대요, 아동학대. 아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말도 못해? 아주 진짜 별게다 볼만이야. 계속 우리 태랑이한테 거짓말하면 나가 당신 가만 안 둔다잉. 나는 그냥 고사하고 상처받는 거 생각도 아니여. 법적으로 할 거요. 아휴, 무슨 그런 걸 법으로 따져. 당신이 법을 알아? 야, 이거 진짜 속상하겠다. 아빠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 그리고 태랑이는 또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경우에 차라리 그냥 아니 아빠는 일이 있어서 그냥 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애한테. 그러니까요. 이제 부모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해서 남남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네. 아이한테는 그래도 계속 엄마 아빠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조심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네, 저도 저희 이제 저한테 오신 의뢰인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런 사건이 많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는 예.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끔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상담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혼 소송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상처받는 거는 꼭 아이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뇌리에 얼마나 깊이 박히겠어요. 태랑 아빠는 이런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아동학대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겠죠. 요것이 최근에는 네.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꼭 학대라는 게 뭐 때려야 네. 학대입니까? 정신적인 학대도 학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비난의 네. 수위라든지 비난하는 네. 것 자체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동학대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것 같은 생각이네 우리. 예. 근데 지금 사연에서 보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태랑이가 심지어 아빠 싫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혐오 어떤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이 먼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호주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일반 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모 따돌림 현상,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런 현상을 개념 정의를 했는데요. 싫으니까 보기 싫다고 하는 거겠지. 엄마가 거짓말해서 이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은 그동안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든 일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양육자의 그런 의사와 그런 생각과 그런 일치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세뇌당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렇게 아이고. 이런 현상까지 이뤄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꽤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 계속되면 사실 아이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나 이런 경우?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주된 양육자를 네. 바로 법적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 주시되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것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 중에 이 양육권 관련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네.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했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니? 엄마가 어떻게 말했니? 또 이차 계속 피해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지 바로 법적 조치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아이들은 유리 같아요, 유리.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요. 예. 자, 실제로 이런 그 부모 따돌림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혹시? 네, 부모가 직접적으로 다른 부모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을 한 사례는 아니지만 네. 일반 부모의 가족들이 다른 부모에 대해서 왜곡된 거짓말과 험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다. 너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당돼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네. 네.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태령 엄마는 정신적인 아동 학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복지법에서 네.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 네. 금지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보호자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임시 보호 조치라고 해서 바로 이제 격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통해서 접근 금지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의하실 거는 그래도 주된 양육자와 당장 격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는 아니다. 이런 점도 좀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사연을 보면서 저도 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건 무조건 어른들 잘못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군국법까지 전체적으로 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속임수.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러면 진짜 마음 같아서는 피노키오처럼 코가 그냥 길어졌으면 좋겠네. 거짓말하면. 코 길어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예전에 길어진 거래. 어쨌든 요즘 보면 이제 허위 네. 정보 유포에 온갖 네. 이상한 사기에 그다음에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세상이 네. 됐는지 예. 모르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때문에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정 투쟁으로 가다면 또 수년의 시간이 네. 또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아우, 두 분 오늘따라 멋있고, 예, 예쁘네요. 이런 것이 이런 거 좋잖아. 성의한 거짓말 네, 이런 쪽으로 티나는 거지. 아니, 진짜로. 저 진짜 멋있잖아요. 즐겁게 하기 위한 오늘 또, 거짓말. 네. 저 신변은 화면에 굉장히 화사하게 나와. 아, 아니, 네. 파스텔 톤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한테 뭐 안 합니까? 오늘따라 유독 젊어 보이시네요. 가는 네.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유독 젊어 보이세요. 젊어 네. 보여요? 네. 예. 자, 아무튼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손두리째 뒤흔드는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세상의 거짓말을 바로잡는 법안들을 챙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예. 자, 알면 당신도 법해라!